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가 끝난 오늘 아침 첫 출근길. 세종은 영하 24도, 대전의 순주는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는 역대급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대전의 경우 50년 만에 역대 최저기온 기록이 깨졌습니다. 지난밤 대전에선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추운 밤 난방까지 끊기면서 많은 주민들이 덜덜 떨어야 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서해안을 비롯한 충남에 최대 7cm의 폭설도 예고됐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비상등만 제외하고 온통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과 지족동, 덕명동 일대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아파트 대단지와 주택 등의 전력이 차단된 겁니다. 지상 개폐기 고장으로 시작된 정전은 3시간 만에 겨우 복구됐는데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히는 등 30여 건의 피해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한파특보 속에 발생한 정전으로 전기와 연결된 난방이 끊기면서 수백 가구가 추위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아파트 전체에 전기, 수도, 경비, 난방이 한 번에 된 시스템이라 전부 나갔었어요. 추운데 난방도 안 되고 밥도 못 먹고 씻지도 못해서 많이 불편했고 더 길어지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됐어요. 충남 서해안에선 강한 바람으로 대천항 등 6개 항로가 중단돼 어제 귀경길을 막았지만 오늘부터는 다행히 여객선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시민들은 이렇게 추운 날씨는 처음 본다며 온몸을 꽁꽁 감쌌습니다. 손이 얼 것 같이 춥고 그래서 핫팩을 꼭 챙겨 다녀야겠다 그런 패딩도 롱패딩으로 입고 다니고. 세종 전위가 영하 24.2도까지 내려간 가운데 대전은 영하 17.7도로 지난 73년 이후 50년 만에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60년대부터 기상청 관측 이래 역대 4번째 최저기온입니다. 서해 가로림만 일대 바다도 꽁꽁 얼어 선착장 주변은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였고 배가 얼음에 갇히면서 조업은 아예 중단됐습니다. 감태나 양식장 조업도 어려워져 어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태안과 당진 등 서해안에선 오늘 밤 9시부터 눈이 예보돼 있고 모레 아침까지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충남권에 2에서 7cm 정도, 서해안 지역엔 10c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전남북 서해안 폭설로 충남 남부까지 물류 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충남 서해안 폭설이 이어지면 항만과 물류 차질도 불가피합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기온이 다소 회복되겠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평년값을 회복하면서 충남 지역의 한파특보는 대부분 해제되었지만 모레 낮부터 찬 공기가 한 번 더 남아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금산 영하 12도, 세종과 천안 영하 10도, 대전 영하 9도로 다소 회복되지만 눈 내리는 곳은 결빙된 도로 때문에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최근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받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LNG 수입 가격 급등으로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난방비가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당분간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난방비를 줄이기 위한 서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주부 김모 씨는 최근 1월 관리비 고지서를 받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30만 원 초반이던 관리비가 55만 원으로 뛰었기 때문입니다. 전달 4만 9천 원에서 34만 원대로 한 달 새 7배나 뛴 난방비가 주범이었습니다. 55만 원이 나와서 일단은 깜짝 놀랐고요. 이게 뭐가 잘못됐나 보다. 관리사무소 쪽에서도 이 가스비가 올랐다는 공지가 없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난방비가 2배 이상 올랐다는 글이 줄을 잇는 가운데 설 명절 이후 고지서를 받은 주민들은 관리사무소를 찾아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작년에는 좀 몇 개 틀다가 올해 올라간다고 해서 좀 쉽게 살아졌거든요. 그런데 70만 원이 넘으면 이걸 어떡하라는 얘기야. 난방비 폭등의 가장 큰 이유는 LNG 수입 가격 폭등. 우크라이나 전쟁과 환율 상승 여파로 LNG 수입 가격이 급등해 도시가스와 열 사용요금 모두 지난해 38% 가까이 인상되면서 이에 연동되는 난방비까지 치솟은 겁니다. 특히 개별 온도 조절이 어려운 중앙난방 아파트나 노후 아파트들은 인상폭이 더 커 관리사무소들도 패닉 상태입니다. 못 내겠다라고 한 사람은 없지만 관리소에서 이 요금을 적절하게 해결 방안이 없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가스공사 적자 해소를 위해 2분기 추가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때문에 창문이나 출입구마다 에어캡이나 문풍지를 설치해 냉기를 차단하고 외출 시에는 전원을 끄지 말고 외출 모드를 활용하는 등 난방비 절약을 위한 노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실내 온도를 1도 낮추면 최대 7% 난방비가 절약되는 만큼 실내 온도를 평소보다 1, 2도가량 낮추고 체감 온도를 높이는 내복을 입고 생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지난해 11월 익명으로 실시된 교원평가에서 여성 교사들을 성희롱한 세종 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지난 20일 교권보호위원회 등을 통해 졸업을 앞둔 3학년 학생 A군에 대해 퇴학 처분을 결정하고 A군에게 결과를 통지했습니다. A군은 경찰 수사에서 해당 글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고 세종경찰청은 지난 10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형사처벌 가능성도 커진 상태입니다.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내린 수준에서 확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인하한 지난달 공시한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다만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표준주택 멸실 등에 따라 표본 교체로 대전은 인하율이 당초 4.84에서 4.82%, 세종은 4.17에서 4.26%로 조정됐고 충남은 당초대로 4.54% 내렸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대전 6.1, 세종 5.3, 충남 6.73% 인하됐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이 당초 예정됐던 2027년은커녕 2028년도 자신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세종의사당을 설립하려면 국제 공모 등 상세한 계획이 나온 국회 규칙이 통과돼야 하는데요. 지역 여론에 떠밀려서 이달 초 겨우 발의됐지만 이를 다룰 국회 운영위에서는 아직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말 어렵사리 세종의사당 설치 예산 350억이 확보되면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 발의가 늦어지면서 결국 당초 목표로 잡았던 2027년 완공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사업비 확정과 설계, 시공 등 공사 일정을 감안해도 2028년 하반기에 완공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국회 규칙을 제정하고요. 국회 규칙이 통과되고 나면 바로 추진단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차질 없이 하려고 합니다. 대략 예상 시기는 2028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여론의 아우성 속에 국회의장이 간신히 발의한 국회 규칙 제정안이 운영위에서 3주가 넘도록 검토조차 되지 않은 채 잠자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말 마무리된 규칙 제정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회 규칙은 세종의사당 위치와 이전하는 상임위원회 규모, 주거 등 지원 계획, 예산 지원 등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세종의사당 건립을 서두르겠다면서도 여당은 전당대회 준비에 야당은 당대표 사법 리스크에 몰입하다 보니 관심 바뀐 겁니다. 이처럼 지지부진하다 보니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세종의사당 건립을 내년 총선용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세종의사당을 빨리 건립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 규칙안이 지금 발의는 되어 있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제가 국회 운영위에 있기 때문에 운영위 차원에서 그런 규칙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설계와 시공 일정을 감안하면 늦어도 4월까지는 사업비를 최종 확정해야 2028년 완공이 가능해지는데 지금 상황엔 2028년도 불투명합니다. 또 정부가 올 하반기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계를 통합 국제공모하기로 한 만큼 국회 규칙 제정이 늦어지면 제2집무실까지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전 여자친구에게 특수상해를 입혀 재판을 받던 20대 남성이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스토킹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차주희 판사는 전 여자친구가 거절했음에도 99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집을 찾아가 목덜미를 손으로 잡고
400여 미터 끌고 가거나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24살 남성 A씨에게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그 과정에서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대전지법 오명희 판사는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친구가 함께 있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전선을 목에 감고 조여 부상을 입힌 3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지만 범행 내용과 도구의 위험성으로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올해는 프로축구 대전 하나시티즌이 K리그1에서 뛰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새로 창단한 천안시티FC가 K리그2에 가세하면서 지역 스포츠 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TJB는 오늘부터 4차례에 걸쳐 도약을 꿈꾸는 지역 프로축구 구단들의 준비 상황을 점검합니다. 첫 순서로 지난 시즌 확실한 중앙 공격수가 부재하고 측면 수비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대전 하나시티즌이 변신에 성공할 수 있을지를 이수복 기자가 태국 현지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시즌 K리그2에서 19골을 몰아치며 토종 선수로는 4년 만에 득점왕을 차지한 공격수 유강현입니다. 확실한 해결사가 없어 약점으로 평가됐던 중앙 공격수 자리를 보강하기 위해 대전 하나시티즌에 영입된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에 19골을 넣은 게 많이 아쉬웠거든요. 20골을 채우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는데 또 K1이긴 하지만 그래도 목표는 20골로 잡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리그에서 18골을 넣으며 득점 2위를 차지한 티아고도 대전에 합류하며 힘을 더했습니다. 190cm의 큰 키를 가진 티아고는 세트피스에서의 장점이 기대됩니다. 관건은 유강현과의 호흡입니다. Eu estava até brincando com ele, né, que agora a gente não precisa mais de competição. A gente precisa se ajudar para que as coisas possam acontecer dentro de campo e que a gente possa marcar o maior número de gols possível. 중앙 수비수 권한진과 마트레이드로 영입한 국가대표 출신 풀백 오재석도 일부 리그 안착을 위한 키로 평가됩니다. 2012 런던 올림픽 동메달, 성인 대표팀과 일본 제1리그 등 풍부한 경험들이 선수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선수 생활, 프로 생활이 벌써 한 14년 차 정도 됐는데 이렇게 한 팀에서 오퍼를 3번째 받은 건 처음이어가지고 못다한 인연을 이제 맺고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앙 수비의 빈자리는 울산에서 데려온 U20 월드컵 준우승의 주역 김현우로 메꾼다는 계획입니다. 제 장점이 항상 빌드업과 수비수 치고 좀 빠른 발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또 감독님 원하는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다른 중앙 수비수 김재우의 군입대로 발생한 공석은 왼발잡이 외국 용병 수비수들과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외에도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담당할 공격형 미드필더 영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리그2 득점 1, 2위와 국가대표 출신 수비수 등 공수 모두 전력 강화에 성공한 대전 하나시티즌이 일부 리그의 판도를 흔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태국 촌부리에서 TJB 이수복입니다. 대전의 아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미드필더 황인범 선수가 대전의 고향사랑 기부금 500만 원을 쾌척했습니다. 500만 원은 연간 가능한 최대 기부액으로 황인범은 대전시 1호 최고액 고향사랑 기부자가 됐습니다. 황인범은 대전 유성중학교와 충남 기계공고를 거쳐 대전 시티즌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뒤 미국과 러시아를 거쳐 그리스 올림피아코스 FC에서 붙박이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30대 익명의 남성이 지난해 7월부터 매달 23일 월평 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쌀을 기부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부자는 이름을 알려주지 않은 가운데 기부 배경에 대해서도 엄마가 하라는 말만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남성은 설을 앞두고도 쌀 20포와 500g 떡국떡 58봉지를 기부했고 행정복지센터 측은 이를 지역 홀몸 어르신과 취약계층 어르신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대전과 서울 경기권에서 360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인중개사 2명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도주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20일 대전에서 공인중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구속자는 앞서 구속된 부동산 법인 관계자 2명을 비롯해 모두 5명으로 늘었습니다. 청양군과 금산군이 코로나19 확진 재난 문자 발송을 중단하고 코로나19 확진 발생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를 통해 전달하기로 하는 등 도내 각 시군에서 문자 발송 중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재난정보 반복 송출로 인한 주민들의 피로감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현황 정보를 지난 20일과 21일부터 송출하지 않고 있으며 선별진료소 안내 등 필요한 경우에만 재난문자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산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과 양육 분야의 대폭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는 출산 장려금을 큰 폭으로 올려 첫째는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부터는 1,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특히 1,000만 원 수령 대상자는 5년간 200만 원씩 분할 지급합니다. 산후관리비를 신설해 기초생활수급자는 300만 원을 지원하고 그 밖의 대상자는 100만 원을 지급하며 임산부가 지역 내 이동을 위해 택시를 이용할 경우 택시비도 지원합니다.